지금 한덕수가 어쨌든 이제 뭐 인정을 했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덕수에게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별 의미 없는 관계죠.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관계다. 도움은 줄까요? 그럼 한덕수 뭐 도움을 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척을 최소한의 한다. 그 명분이 있으니까. 네. 문제는 이겁니다. 저 당은 망해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게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역사에서 같은 한번 당에. 보십시오. 쿠데타 한 사람과 쿠데타 막은 사람이 같은 당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역적과 반역적이 같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역적을 진압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당은 쪼개져야 돼요. 사실은 한동훈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인간이었다면 네. 물론 한동훈 뭐 김문수보다도 더 싫어합니다만은 당을 깼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네. 만약에 예상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모습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분당할 힘도 없어요. 그것도 없다. 역동성이 없어져가지고 분당할 힘도 없어요. 그럼 그냥 질의멸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걱정입니다. 큰 걱정이라는 게 네,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보수가 재건되고 합리적으로 대탄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기회주의 정치를 보수가 진보인지 모르는데 게임으로 생각하는 이준석 일당이 존재하고 있고 이준석 보수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고. 정통 보수가 저기 내부에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걱정이에요, 사실은. 걱정이다. 아니 뭐 저기 보수가 어디 나경원 지금 무슨 보수의 기회주의자지. 안철수 기회주의자, 오세훈 기회주의자.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뭐 홍준표는 보수가 맞는 것 같은데 홍준표도 기회주의자 행태를 수없이 보이잖아요. 윤석열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싫어한다고 했다가 물론 뭐 소수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보수 혁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보수 혁신 운동이 일어나야 아니면 된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감히 이거 제안합니다. 선거구제 혁신. 선거구제 혁신. 선거구제 혁신을 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다른 보수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중대 선거구제 같은 걸 해가지고 아니면 민주당이 한 90%서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네. 민주당이 반 쪼개지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야. 농담입니다. 아니 196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85에서 90% 의석을 합니다. 당은 하나예요. 근데 신파와 구파로 나눠지잖아요. 신파가 좀 더 개혁적이고 구파가 좀 더 보수적이었지 않습니까? 토지 자본이었고 신파는 도시의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기반한 김대중 대통령이 신파 출신이고 그 YS가 구파 아닙니까? YS DJ의 뿌리가 그때부터 민주당 신파 구파로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보수, 자유주의 진보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보수가 재건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수가 괴멸되고 진보 하나만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수 재건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합리적 비판을 해야 되고 합리적 견제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깽판 치고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재명 탄핵하자 그러고 이재명 좌빨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라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상론적으로 지금 박진영 비평가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지금의 행태와 태도를 봤을 때 대선 끝나고서 어떤 일이 이 당에 이루어질지를 한번 전망해 봐도 정광훈하고 아스팔트 나가가지고 진짜 저 체제 부정 세력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뭘 하겠어요? 한동훈은 저기 사법적 리스크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정권 바뀌면 윤석열한테 붙어서 했던 일들이 다 들통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뭐 문제도 손준성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채널 A 이동재 사건 이런 것들 다 뭐 이렇게 재수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치하는 없어요. 없다. 네네네. 그럼 결국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 갈 수도 있겠다. 함께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못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튼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분당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그건 아예 안 된다. 분당할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분당을 하려면은 대중적 역동성을 안을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확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계속 완주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생각은 이준석 어떨 것 같으세요? 끝나고 나면 교활하신 분이니까
퍼센테이지의 문제죠. 퍼센테이지 10% 넘느냐 안 넘느냐. 넘으면 어떻게 해도 안 넘으면 넘으면 가죠 무조건. 넘으면 무조건 가죠. 어디로? 국민의힘으로? 아니 그냥 쭉 직진하죠. 단일화는 없어요. 이준석은. 단일화 없다. 떨어지면 10% 밑으로 10%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근데 이준석은 단일화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준석의 행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정치적인 행보. 합당하기 어렵죠. 어렵다. 계속 개혁신당으로 간다. 네, 갈 수밖에. 가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지금의 이준석은 한국 정치를 한 10년 15년 동안 애먹일 거예요. 앞으로 잔머리 정치로. 근데 제가 이준석에게 요만큼이라도 제가 애정이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보수가 뭔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잔꾀 부리고 뭐 어디 삼국지 읽고 있잖아 게임 하듯이 하지 말고 정치를 이른바 이제 보수의 기본 가치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시장주의, 온정주의, 품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 철학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꾀만 좀 몰두하지 말고. 자, 그럼 대선 이후에 전국을 좀 전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리멸렬하고 뭐 갈 바를 몰라서 헤맬 거다. 분당까지 할 그런 능력도 안 된다. 이준석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개혁신당을 계속 유지할 거다. 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수는 거의 존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아마 거고. 이준석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겠죠. 본인이 정통 보수라고 주장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금방 민족주의, 온정주의, 시장주의, 공동체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걸 좀 배워라 철학적으로라는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기교부터 배웠잖아요. 기교부터 이게 또 좋은 투수는 사실은 구속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되고 거기다 기교를 부려야 되는 기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군요. 그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분리해서 역할도 그렇고 그런 점이 돼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여당이 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함께 힘을 모아줘서. 뭐 저는 그 논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저 그게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망했잖아요. 찬성해서 윤석열 총장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총장이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밀어준 거. 그래서 나라 망한 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개헌론자 아닙니까? 저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입각하지 말고 장관은 그냥 세크리터리에 불과하고 대통령 부르면 언제든지 튀어오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입법권도 없애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없애야 된다. 이게 제가 뭐 주장이고 뭐 국회의 권능이 우선돼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인데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의회 중심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 행정부가 따로 놀아야 된다 그죠. 물론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가 수준이 허접하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참 걱정입니다만. 누가 그러냐 박진영 내각제로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수준으로 무슨 내각제를 합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동네 구의원 수준인데. 그러니까 박진영은 개헌론자지만 내각론자는 아니다.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 네네. 그게 이제 키는 예를 들면 입법권 없애고, 정부 입법, 정부 입법 못하게 하고, 네네. 예산권도 없애고 이런 거죠. 예산권 없애야 되는데 예산권 없으면 국회 줘야 되는데 국회 주면 또 동네 다리 놓는 예산이나 챙기게 하는 그럼 어떻게 수준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네. 지금. 네, 당장은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일단은 그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할로 했으면 좋겠다. 그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